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수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어제 울산에서 행정안전부와 울산시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민통합 김장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김치를 담그며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김치 나눔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선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수야구장이 김장 행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치를 담그며 국민 대통합 정신을 전국에 전파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자는 의미에서 2024 국민통합 김장 행사가 문수야구장에서 열린 겁니다. 참가자들 모두 두건의 앞치마를 두르고 절인 배추에 갖은 양념을 채웁니다. 모두들의 얼굴엔 진지함과 웃음이 배어납니다. 이 큰 행사에서 참여하게 돼서 정말 기뻐요. 이런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 이 단체가 이렇게 와서 보니 너무 이런 참여하게 돼서 너무 고맙고 좋습니다. 국민통합 김장 행사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2008년부터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한 매년 행사를 이어오고 있고 이번에 울산이 공동 개최지로 함께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김치를 함께 담그면서 배추 속에 버무러지는 갖은 양념과 같이 사회적 통합의 의미를 되새기고 정성으로 만들어진 김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전달하며 소중한 나눔을 실천하는 행사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해마다 연말을 맞아 기업이나 자원봉사단체가 펼쳐왔던 김장 행사와는 규모 면에서 압도합니다. 행정안전부 간부와 지역단체장 부인회, 울산 지역 기업체 근로자, 17개 시도 부단체장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자원봉사자 등 행사 참여자만 1,500여 명에 달합니다. 김장 문화가 가진 상부상조와 유대의 정신은 사회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을 위해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희망의 이름으로 이곳에서 김장 담기 행사를 갖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국민통합 김장 행사에서 만든 김치는 32,000포기, 5kg들이 18,000상자에 달하는 양입니다. 김장 행사에는 기업 친화도시 울산답게 울산을 대표하고 언제나 울산 발전에 앞장서온 주요 대기업들이 후원에 동참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김장 행사에 26,000포기의 김치를 후원했습니다. 김두겸 시장은 김장 행사에 함께한 기업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정성 들여 만든 김치를 기부단체인 푸드뱅크 트럭에 나눔의 의미를 담아 차곡차곡 씻습니다. 김장 행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김치는 사회복지시설을 통해서 전국 16개 시도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제9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리고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오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협의회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17개 시도의 제설 대책 강화와 취약지역 중점 관리, 그리고 재난 취약계층 보호 등의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2024 부울경 경제동맹 정책포럼이 어제 울산 문수컨벤션에서 안승대 행정부시장과 하해수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 혁신전문위원장, 부울경 기획조정실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어제 포럼에서는 동북아 8대 초광역 경제권 육성을 위한 부울경의 과제라는 주제로 하해수 위원장이 기조 강연을, 모종린 연세대 교수가 청년 인구와 인재 양성에 대해, 부산연구원 이원규 박사가 초광역 교통망 구축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가졌습니다. 정책 포럼 이후 오후부터는 부울경 초광역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울산, 부산, 경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가 이어졌습니다. 울산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 1%대를 유지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5% 상승하면서 4개월 연속 1%대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채소류 등의 신선식품 물가는 3.8%의 상승폭을 보였으며 특히 오이와 배추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0.5%, 35.7%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롯데케미칼 2공장이 지난 2일 일부 라인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울산 공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중국의 공급 과잉에 따른 원가 경쟁력이 약화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이어져 여수 공장의 일부 라인의 가동을 중단했다며 시황에 따라 공장 가동률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동을 멈춘 여수 공장은 플라스틱 원료인 PET 생산 라인으로 울산에서도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롯데케미칼 울산 1공장 PET 생산 라인은 올해 상반기 이미 가동을 멈췄으며 울산 2공장의 PET 생산 라인은 아직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 테크노파크는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으로 지정된 울산 2차 전지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첨단 2차 전지 통합 지원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설계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첨단 2차 전지 통합 지원센터는 남구 도학로 테크노산단에 5층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8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통합지원센터는 기술 혁신과 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고 R&D와 기업 입주 공간 지원, 그리고 인력 양성 등 지역 2차 전지 산업 산하경관 협력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는 31일부터 강릉과 부산을 잇는 동해선이 개통됩니다. 기존에 영남권 내에서만 운행되던 동해선이 동해안을 따라 강원 지역까지 연결되는 건데 울산 지역 관광객 유입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31일부터 삼척에서 포항을 잇는 동해 중부선 구간이 개통됩니다. 이번 동해 중부선 개통으로 강릉에서 동해, 삼척으로 가는 기존 노선과 영남권 내에서 운행되던 동해선이 연결되면서 동해안을 따라 강원 지역과 영남권이 철도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이 구간엔 최고 시속 150km의 ITX 마음 열차가 투입되는데 강릉에서 울산까지 동해선을 타고 3시간 이내로 오가는 게 가능해집니다. 동해선 ITX 마음의 울산 지역 정차역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기존의 동해선 광역전철로 환승해 남창역에 내리면 셔틀버스를 타고 바로 간절곶까지 직행할 수 있습니다. 강원과 영남 지역의 해맞이 관광객이 울산으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가 확대된 겁니다. 이번 동해선 개통을 앞두고 강릉이나 속초 등 동해안 대표 관광도시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하던 동해와 삼척 등은 관광객 모시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2월까지 해가지고 주요 관광지에서 할인해주는 할인 프로모션 이벤트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팸투어나 그리고 척척패스 같은 관광 상품도 그 철도 개통 아마 연계하는 시기 맞춰서 아마 같이 진행할 거예요. 강원도와 영남권을 연결하는 동해선은 오는 31일 개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 운영되는 만큼 울주군 간절곶 해맞이 행사에도 관광객이 예년보다 더 유입될 수 있을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울주군 역시 이에 발맞춰 해맞이 드론쇼 등 볼거리의 규모를 기존보다 확대하고 교통편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1,500대 규모의 드론 불꽃쇼, 야간 경관 전시, 새 특국 나눔 등 눈과 귀와 입이 즐거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객 주차면을 확대하고 셔틀버스를 정편하여 해맞이 오시는 분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시고자 합니다. 강릉에서 부산을 한다름에 있는 이번 동해선 개통과 함께 이번 달 KTX 이음 정차역까지 확정되면 울산 지역 관광객 유입 통로는 더 늘어날 걸로 전망됩니다. 울산 지역에 잇따르는 철도 노선 확대가 지역의 관광객 유입 활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어린이 제품을 포함해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수입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어린이 제품을 포함한 직접 구매 해외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안전기본법과 어린이 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직접 구매 해외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해외 통신 판매 중개자에게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는 등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울산시가 올해로 10번째로 마련한 찾아가는 시민고충 처리위원회가 어제 오후 중구 다운동 동아아파트에서 열렸습니다. OK 현장 서비스의 날의 일환으로 마련된 어제 상담에서는 시민고충 처리위원 등 전문 상담관 4명이 참여해 고충과 생활민원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울산시는 현장 중심의 민원 해결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생활 속 불편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찾아가는 시민고충 처리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내일부터 18일까지 시가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정기 하자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대상은 울산시가 발주한 공사 가운데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설공사 등 2,154건으로 시설물 관리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시합니다. 울산시는 검사 결과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자에게 즉시 보수 조치토록 조치하고 미이행 시에는 하자 보수 보증금을 울산시로 귀속시켜 직접 사용 또는 보수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울산문화관광재단은 울산 마이스 얼라이언스 회원사인 우시산이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ESG 우수관광인증 환경부문 자원순환 분야 국내 1호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ESG 우수관광인증은 한국경영인증원이 관광산업 내 ESG 활동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로 우시사는 환경부문 자원순환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 관광인증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울산시 1기 관광 스타트업이자 한국관광공사 선정 관광벤처기업과 울산문화관광재단 마이스 얼라이언스 회원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우시사는 관광의 환경을 접목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울산다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추진 중인 강남초등학교를 작은 마을과 같은 미래형 학교로 조성합니다. 교육청은 사업비 237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연면적 1,400여 제곱미터, 27학급 규모로 꿈그린 입체도서실과 야외마당, 다양한 크기의 학습 공간을 마련해 강남초를 작은 마을과 같은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내년 12월부터 시작해 오는 2027년 하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무더위 쉼터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죠? 더울 때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곳인데 반대로 추울 때 잠깐 쉬어갈 수 있는 한파 쉼터라는 곳도 있습니다. 울산 전체에 1,000개가 넘는 이 한파 쉼터가 있지만 시민들은 잘 알지 못하고 또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사용률이 저조합니다. 전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구의 한 경로당. 입구 옆에 무더위 쉼터라는 글귀와 함께 한파 쉼터라고 적힌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추위를 피해 누구나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난방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인데 울산엔 모두 1,082곳이 지정돼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한파 쉼터에 대해 아는 시민은 많지 않습니다. 한파 쉼터라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보통 추울 때 약간 쉬어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냥 정정걸음으로 그냥 집으로 갑니다, 그냥. 심지어 이미 한파 쉼터로 지정된 곳 안에 있는데도 한파 쉼터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한파 쉼터라는 건 전혀 들어보신 적이 없고요? 나는 할매 그런 것도 모르고요. 할매도 들어봐야 뭐가 뭔정도 모릅니다. 한파 쉼터는 경로당이나 행정복지센터, 은행 등에 주로 지정됐는데 운영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공백을 막기 위해 각 구군청이 24시간 운영하는 한파 쉼터를 청사 안에 마련해 놨지만 이 또한 사용률이 저조합니다. 24시간 운영되는 한파 쉼터는 한파 특보가 내려지면 한파 응급대피소로도 사용이 가능해 이렇게 침구류도 제공되지만 올해 울산에서 사용한 사람은 5개 구군 모두 아직 없습니다. 지자체 관계자는 한파 쉼터 홍보 수단이 온라인에 집중돼 있어 정보 검색 능력이 부족한 노년층에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진단합니다. 노인 취약계층 분들은 그 정보 이용하시는 게 좀 불편하시니까 저희가 일단 오프라인 상에서는 뭐 생활지원사 분들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통해서 좀 더 한파 쉼터 안내를 좀 드리려고 일단은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상청이 전망한 올해 12월 평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습니다.
한파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울산 시니어 초등학교 제2기 졸업식이 어제 울산 가족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졸업식에서는 올해 3월 5일 입학해 11월 30일까지 1, 2학기 과정을 모두 수료한 5개 반 172명이 졸업장을 받았으며 공태복 학생회장 등 18명의 모범 학생에게는 울산시장상과 실회 의장상, 교장상이, 또 54명에게는 개근상이 수여됐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축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시니어 초등학교에서의 가치 있는 교육을 토대로 청년 못지않은 패기와 용기를 가지고 희망찬 인생 2막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동장학재단이 유니스트 신입생 5명에게 총 1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재단은 지난 2일 유니스트에서 1학년 학생 5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선발된 학생들에게 4년간 각 2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동도시가스가 50억 원을 출연해 유니스트와 함께 설립한 이 재단은 유니스트의 발전을 위해 16년째 장학금과 해외 연수지원금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울산지역협의회가 주관하는 2024 청소년 범죄예방 한마음대회가 어제 울산지방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행사에는 박현준 울산지검장과 천창수 울산교육감, 범죄예방위원들과 장학생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창과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종문 위원 등 5명이 울산광역시장상을, 권우룡 위원이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상을, 김진형 위원 등 7명이 검사장 표창을 받았으며 푸른장학재단은 각계의 추천을 받은 모범장학생 60명에게 장학금 6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과 울산대학교 병원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관상동맥 우회술 적정성 평가에서 최상위 1등급 병원으로 선정됐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2년간 허혈성 심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술한 92개 기관의 수술 8,652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 결과 동강병원과 울산대병원이 1등급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술은 좁아진 혈관을 대신해 다른 혈관으로 새로운 통로를 만들어주는 수술로 동강병원은 내흉동맥 이용 수술률 등에서, 울산대병원은 수술 후 재수술 지표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4년 북구 자원봉사 대축제가 어제 오토밸리 복지센터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서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자원봉사자와 단체를 격려하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또 자원봉사 유공자와 우수 프로그램 단체, 우수 마일리지 대상자 등에 대한 표창도 수여됐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